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윤영걸 전 매경 대표, 손정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얘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중국을 갔습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 오전에 갔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평양에서 비행기가 떴고요. 오전 9시쯤에 비행기가 떴고 10시 반에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이 10시 반에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공식 확인이 됐고요. 이 1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방중을 공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탔던 그 벤츠 리무진 차량 있잖아요. 그 깃발이 달려있는. 그게 바로 베이징 공항, 서우드 공항에서 포착이 됐고요. 그 차량. VIP 차량이 총 2대였는데 그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와서 천안문 광장을 거쳐서 지난번 방중 때 묵었던 그 조어대로 안에, 조어대 안까지 들어가는 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의 경비나 경호는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행기가 2대가 떴습니다. 그러면요, 중국 정법대 문희룡 교수 연결해서 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공항도 그렇고 조어대도 그렇고 상당히 경비가 삼엄하다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영 CCTV에서 이게 속보로 보도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조어대는 물론이고, 그 이동 동선으로 예상이 되는 장안과 같은 경우 전부 다 대부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이례적인 것이요. 말씀하시죠. 중국 언론이 상당히 빨리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번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북한의 최고 지도자처럼 전용 열차를 편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항공기 편으로 수도에 북경은 처음 온 겁니다. 대련은 왔다 갔지만 그랬죠. 수도에 처음 왔고요. 두 번째는 중국 언론이 방문 직후 곧바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이거는 그동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보다는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당대당 관계가 더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이제 그게 중점을 뒀고 당 간의 혈액에 따라서 비밀 방문을 전부 다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한 것은, 그리고 또 항공기를 이용한 것은 다른 국가 정상들처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방중을 하게 된 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요구하는 거는 좀 뭐라고 보세요, 문 교수님은? 우선 우리가 3번을 이제 방중한 걸 또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만, 이번에 방중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제 미국 고위급 대표단과 북한이 곧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하는 걸로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묘한 시점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만약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에 다시 보복관세로 대응을 하면 4배에 달하는 관세 폭탄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첨예하게 무역 전쟁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이 타이밍을 택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 3가지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번에 전용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 데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향후 북미 회담에서 양국 간에 어떤 형태로 공조를 취할 것인지 하는 공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완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측 협조를 거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세 가지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 그렇다면 중국이요, 이번에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으로 불러들이면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번에 이렇게까지 세 번을 그 방문 한 달에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그걸 또 공개리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은 명확하게 두 가지의 그 의도를 분명히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중국은 n분의 1 이상의 그 지분과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걸 행사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첨예하게 고조되고 있는 그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김새를 보이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 대표님 계속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지금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카드로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를 노린 거 아니냐. 또 북한은 그 무역 그 의존도가 세계 평균이 한 60% 되거든요. 세계 각국을 따지면. 북한이 과거에는 52%였는데 예. 지금 밀수까지 하면은 세계 평균을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무역 제재, 금융 제재, 경제 제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곧 북한이 무역 적자가 심해서 그 외환 위기, 국가 부도까지 갈 가능성이 커서 인민들의 불만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장마당 의존도가 한 70%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북한은 빨리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무슨 가시적인 조치를 좀 취해달라. 뭐 이런 실질적인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이번에 사실 신사협정 아니에요? 자율적인 비핵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있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미국하고 우리 한국에 대응하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그래서 이 협의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